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이자 자영업자이면서 당신의 직장 생활은 안녕하십니까를 준비한 이용화입니다. 네, 당신의 직장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네. 직장인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될 만한 책인데요. 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네. 사실, 어릴 때부터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인데, 어릴 땐 시인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책에도 음, 나오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한 10대 후반에 시를 100편쯤 써서 어느 출판사에 보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음, 그때는 이제 손으로 썼고, 또 어느 출판사에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원본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그 투구를 처음으로 해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꿈이 있었다가 음, 자라면서는, 이걸 내가 쓸 수 있을까? 로망처럼 그냥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서점을 갔는데 서점에 보면 직장인과 관련된 책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혹은 퇴사하고 때려치고 나가 하는 내용의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평범한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처럼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책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쓰게 됐어요. 음, 평범한 직장인이시라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음, 직장인도 워낙에 뭐 종류가 많잖아요. 네. 제가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17년 동안은 음, 또 같은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운영 업무를, CS라고 하는 운영 업무를 하다가 제가 마지막 직장에서 경영 지원하는 업무를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고, 또 10명 미만의 작은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경영 지원을 여러 명이 할 수가 없어서, 노무, 법무, 총무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되는 재무 회계까지 다 하는 일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일을 음, 마지막으로 하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음, 직장을 다니면서 인잡을 하신 건 아니고 퇴사 후에 인잡을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마지막 회사를 다니면서 엔잡을 하게 됐고요. 좀 준비를 해 나가신 건가요? 혹시 그러면? 네, 제가 음, 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마지막 직장 말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 중에 여행 회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직장인이었는데 다니던 회사가 여행 회사였고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을 거잖아요. 장기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도 40대 후반이고 그러면 이제 곧 퇴직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보다 직장인으로 음, 은퇴하는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뭘 해야 되지 하는 불안감이 갑자기 음, 들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어, 그 회사 1층에 플라워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음, 동료랑 같이 플라워 원데이 레슨을 받아왔는데 너무 재밌고 또 제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한 2년 동안 정말 엄청 배웠던 것 같아요. 주말 없이 학원도 2개씩 다녀가면서 좋은 음, 선생님이 계시다고 하면 막 지방도 막 다니고 막 이러면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배웠고 그러다가 이제 지인들 대상으로 주문도 받다가 그러다가 덜컥 사업자를 냈고요. 회사로 옮기면서. 꽂히셔가지고 네. 사업자까지. 네. 사실 그 전까지는 꽃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누가 꽃을 선물해주면, 아니, 비싸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주일밖에 못 보는 걸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꽃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꽃의 매력은 뭐예요? 어, 제가 굉장히 덤벙대고요. 성격도 굉장히 급해요. 근데 꽃을 하면서는 꽃이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격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해지고 제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똑같은 꽃이지만 모양이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만드는 모양이 같은 꽃으로 만들어도 다 다른 모양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큰 거, 더 재밌는 거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플라워샵에서 주문을 받아서 그러면은 꽃을 뭐 제작해 주고 있나요? 네, 지금은 음. 제 꽃 작업실이 운영하고 있는데, 꽃 작업실이 그 7층에 있어요. 예약을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상품도 제작하고, 또 주로 클래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출강도 나가고, 기업 동호회 출강이나 오셔서 하시는 프라이빗 클래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도 네. 하시고요. 네. 아, 여기 그러면 하나 알려주시면 네. 자막에 네. 넣겠습니다. 네. 엔잡이라 그랬으면 꽃 관련 일 말고 또 다른 일도 하신다는 얘긴데 어떤 일을 또 하세요? 네, 지금은 회사를 퇴사하고 그렇게 재밌게 하던 경영 지원 업무를 하던 마지막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그 관련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 미만의 작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경영 지원 팀을 세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뭐 디자이너나 개발자, 기획자는 채용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인원은 많은데 우리한테 핏이 맞는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채용하기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근데 경영 지원은 이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누군가를 세우거나 아니면 재무를 하시는 분이 인사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팀을 세팅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님이나 또 이제 뭐 그 바로 밑에 있는 이사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하기가 쉽거든요. 그 일을 세팅 안 해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팀을 세팅해 드리거나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를 세팅해 드리거나 또 자금 관리하는 방식을 세팅해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MBTI 공부를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핫한데요. 네. 예, 초등학생들부터도 네. 검사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MBTI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서 지금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MBTI에 대해서 그 성향별로 어떤 뭐 적절한 직업군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MBTI는 이런 겁니다 하고 소개한다면 어디서 어떤 검사를 받고 또 검사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생활에 적용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져요. MBTI는 사실 나를 이해하는 성격 진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향이 모두 다르잖아요. 네. 내 성격을 나도 잘 모르는데 남의 성격을 아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나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아니 나라면 안 저럴 것 같은데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성격이 다 달라 보이지만 어떤 유형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 그 기준으로 MBTI를 이해하시면 좋고요. 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MBTI세요? 저는 요즘 인프제라고 하잖아요. 네. INFJ고요.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E 같으세요. 활동이 활발하셔가지고. 맞아요. 다들 그렇게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내향적이고요. 낯도 많이 가리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학습된 사회적 이라고 보시면 잘 배우셔서 네, 좋은 그렇- 환경에서 네. 좋은 직장을 오래 다니면서 사회화가 잘 되신. 네.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역시 집이 제일 좋아 이런 이렇죠. 그래서 꽃이랑도 잘 맞나 봐요. 사람 만났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있을 때 에너지가 더 맞아요. 충전되시는 거군요. 혼자 있어도 전혀 힘들거나 외롭지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도 길게 해보시고 지금 그러면 퇴사 후는 뭐 자영업은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지금 꽃으로는 4년째고요. 지금 퇴사를 작년에 했으니까 얼마 안 네, 되셨네요. 자영업으로는 2년 차. 그러면 굉장히 지금 좋을 때인가요? 아니면 장단점이 어때요? 아무래도 수입이 안정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시간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쓰지 않으면 한없이 늘어질 수 있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 대신 자영업은
또 경력이 쌓이면 네. 뭐 직장에서의 노하우처럼 네. 또 그만한 대가가 또 오니까 네. 지금까지 사시면서 보람된 일과 뭐 감사했던 경험이 있나요? 사실 이 질문을 처음에 네. 주셔서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내가 보람되었던 적이 언제 있지? 또 내가 언제 감사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크게 감사하고 크게 보람됐던 기억은 이렇게 막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솔직하신 거죠. 네. 네. 근데 때때로 자주 보람차고 자주 감사해요. 언제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제가 도움이 됐다거나 기쁨을 주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꽃을 가져가셨는데 그 꽃이 좋은 선물이 되었다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던가 이럴 때.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 회사에 제가 한 일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던가. MBTI 상담을 하고 났는데, 정말 몰랐던 나를 이해하게 됐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보람찬 기억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제가 책을 내고 어떤 분이 저한테 DM을 주셨는데, 너무 잘 읽었다. 내 이야기 같아서, 너무 좋았다. 두 번째 책이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북콘서트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책도 계획 있으세요? 아직 올해 안에 두 번째 제 개인 책을 쓰고 싶은데, 아직 주제는 생각 중이고요. 지금 3월 달에 공저로 참여한 책이 한 권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공저 한 권, 개인 책 한 권, 이렇게. 이 책 표지가 전체는 모노톤에 여기 초록색 하나 이렇게 딱 포인트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 안에 그 포인트 색깔이랑 다 네. 맞추셔서 네. 굉장히 책이 정성 들여서 잘 만들어졌고 네. 또 잘 읽히고 들장미 소녀 캔디 이거는 또 나이가 살짝 그쵸. 네. 직장을 퇴사를 결정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저는 직장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거든요. 네.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한테 체질이기도 했고, 좋았어요. 직장 네. 안에서 제가 소속인으로서 인정받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가까워졌다라고는 생각을 해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사정상 제가 이제 투잡 중에 회사 일만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만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 직장 너무 좋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접었다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다시 하기는 좀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신도 잘 안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이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고, 험난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가님도 첫 책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술술 쓰셨나요? 책이 글을 쓰는 거는 뭐 한 장, 두 장은 사람들이 보통 쓰는데 한 권을 처음 완성하기는 큰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고 맞아요.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저 진짜 네, 고생 안 하셨어요? 이게 회사 다닐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는 길게 6개월 정도 잡고 빠르면 3개월 안에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꼭지를 다 빼고 뽑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절반 정도 썼는데 진도가 진짜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리고 시기가 있죠. 그리고 너무 바빴어요. 그때 당시에 저 꽃작업실도 바쁘고 회사 업무도 바쁘고 해서 밀어놓고 있다가 이러다간 이거 못 쓰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같이 글 쓰시던 분들이랑 새벽에 6시에 그 줌 켜놓고 같이 챌린지 해가지고 한 달 동안 20곡씩을 해서 쓰고 쓴 거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전문직으로 오래 하셨으면 월급이 딱딱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왜 마지막 장에서 가늘게 버티면서 짧게 사는 게 꿈입니다. 이런 맞아요. 말씀 되게 고생한 사람들이 나 좀 버텨보고 싶어. 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늘게 버틴다는 건 회사에서 가늘게 오래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였고요. 제가 직장이 너무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너무 달잖아요. 그걸 최대한 오래 누릴 수 있게 가늘게 버티자. 튀지 말고 회사 안에서 가늘게 오래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가늘게 버티면서 짧게 사는 게 꿈입니다. 요령 있게 직장 네. 생활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작가님께서 요 챕터는 좀 꼭 소개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충분히 행복하게 살면 내일도 내가 성장하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책에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못하셨다고요?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제가 내가 바라던 행복이 내일에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충분히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어제는 못했어도 오늘 못했어도 내일 잘할 수 있겠구나. 잘하려고 잘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자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이 마지막 챕터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사실 제가 썼지만 제가 진짜 열심히 썼고 어느 분이 북토크 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솔직하게 쓰셔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좀 멋지게 쓰고 싶잖아요. 막 이제 쓰다가 나중에 읽을 때 보니까 거기서는 제가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솔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게 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하게 하는 그리고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라는 그 내용에 좀 나를 좀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박또박 들어오는 월급이 수영 선수처럼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계속 떠있고 유지하기 위해서 맞아요. 고군분투하고 또 실제로는 뭐 자아실현 이건 멋있는 말이지만 국민연금 내고 맞아요. 노후대책하려고 맞아요. 하루하루 살아간 직장인의 어떤 고군분투한 되게 솔직한 이야기 같아요. 때로는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쵸. 때로는 또 직장 못 들어간 사람한테는 무슨 투정이냐 소리 그쵸, 들을까봐 조심스럽기도 네. 하고 그런 이야기가 정말 생생하게 실려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의 그 선택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나 그래도 퇴직 잘했다. 아니면 다시 직장 다니고 싶다. 선택의 후회는 없는데 조금 더 다녔어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한참 생각했어요. 제가 회사를 다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저처럼 꿈을 꾸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삶을 개척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에 어떤 뭐 멘토가 있었나요? 멘토가 한 사람이지는 않고요. 네. 그때마다 저한테는 귀인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주는 귀인이 나타나고 또 이럴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귀인이 나타나고 그 중에 이제 배진 씨 작가님도 계시고 제가 아는 책방치기님도 계시고 저희 엄마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정말 그냥 툭 던진 한마디가 맞네 이거였네 내가 괜한 고민을 했네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는 제가 매년 굉장히 러프하지만 올해는 뭘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늘 세웠었거든요. 작년부터는 그걸 세우지 않아요. 왜 안 세우냐면 제가 매년 러프하게 세운 계획을 늘 그것보다 더 많이 달성을 하더라고요. 더 많이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너 계획 없이 잘 살아보자 이랬는데 그래도 인생을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컨설팅을 지금은 저만의 노하우로 풀어내고 있었다면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공부도 좀 해보고, 제가 일어 공부를 지금 이제 시작했거든요. 지금 일본 이케바나라는 일본 꽃꽂이 공부를 하면서 그 이케바나도 배우고 또 선생님과도 소통하고 일본 여행도 종종 다니게 되면 잘 의사소통할 수 있게 일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어도 잘 해보는 것, 그리고 책도 올해 안에 어떤 책을 쓸지 좀 곰곰이 고민을 해서, 네, 올해 안에 책을 내는 것, 이런 계획이 올해 안에 있습니다. 꽃에 대한 책도 또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부탁합니다. 하고 싶은 게 여전히 많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뭘 한다고 하면 언제 그만할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그만해야지. 옆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만해. 그만 배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엄마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엄마,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안 끝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늘 배움을 놓지 않고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많이 넘어지고 또 힘들기도 할 거고, 묵묵하게 일어나서 또 씩씩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런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60쯤 퇴직하면 그냥 노후를 좀 보내다가 네, 맞아요. 이제 생이 또 마감되고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30, 40, 50 퇴직의 시기가 굉장히 자기주도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의적이기도 하고 또 타의적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남은 생애가 퇴직 후가 다시 인생의 시작인 맞아요. 시기지. 맞아요. 이제 뭐 끝나서 뭐 이제 뭐 끝을 어떻게 좀 시간을 떼어봐야지 그게 아닌데 저는 작가님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인생이 거기서 나 퇴직했으니까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인생 한번 살아보는 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책도 쓰시고 네. 어학도 배우고 하시고 싶은 일도 하고 여행도 하시고 정말 이게 진정한 엔잡러 아닐까. 예, 요즘 젊으신 분들의 또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책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